앞서 소개를 했는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기 규모가 한 100억 원대라고 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 들었던 게 윤석열 전 총장 그 전 대변인이 부임한 지 10일 만에 그만뒀잖아요. 근데 이 사람도 연관돼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? 예, 게다가 뭐 또 굉장히 유명한 종편의 뭐 방송 아나운서까지도 연결이 돼 있었고 또 총경급 인사 또 검찰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, 경찰의 압수수색도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진 건데 이 어떤 인물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100억 원대 사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사기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게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가져다 놓고 청와대 기념품 같은 거를 가져놓고 마치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 시작을 했다.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. 그런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조합했어요? 그냥 부부만 있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명숙 여사만 있는 건데 그게 집에 있는 걸 또 어떻게 언변으로 그거를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첫 번째 사기로 2017년도에 그 수감 중에 만났던 언론인 출신과 연결이 되면서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형과 가까워지면서 사실 이제 가까워져서 김무성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빌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형에게는 86억 원이 넘는 또 사기를 피해자를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. 대단합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인물들 외에도 한 12명 가량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서 그치질 않고 검찰이나 언론계에 조금 더 이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, 그러니까 수산업자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자 부장검사 그리고 경찰 간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유력 앵커,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박영수 특검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. 네. 자, 이 상황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. 소개를 받아서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식사 자리를 몇 번 같이 했고 그냥 명절의 선물 정도를 받은 사실은 있다.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본인이 이제 10년 넘게 이용하던 차량이 있는데 그걸 바꿀 때가 돼서 마침 이 수산업자가 자기가 렌트카 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차를 한번 자기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차를 한번 써보라 그래서 그 차를 이틀 동안 빌려서 썼고 대신 이 비용은 지불했다라고 밝혔고요.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찜찜하다는 게 이제 왜 그러셨을까 하는 부분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. 네. 박영수 특검이 포항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를 이 수산업자 사기를 친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준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. 포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장검사가 처음 포항 지역에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준 취지였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자, 이 인물 하는 행적을 보면은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처럼 보이곤 하는데 자, 지난해 5월입니다. 3대3 농구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곳 그 회장에도 취임을 했고요. 자, 이 취임식에 이번에 입건된 종편 앵커도 포함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정치인들이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.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해 5월입니다. 수산업자 김모 씨가 3대3 농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합니다. 3대3 농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마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여야 정치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종편 앵커는 직접 축사를 했죠.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3대3 농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. 회장님의 능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회장 취임 이전과 이후로 나뉘더라고 감히 단언 말씀드립니다. 네, 얼마 전까지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도 참석했는데요. 네, 김무성 전 의원도 인맥 형성의 연결고리로 주목받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뭐 김모 씨가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성접대도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지금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
실제로 그러니까 경찰 조사 큰 이슈가 그렇습니다.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지인에게 이 포항 쪽에서 성접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. KBS 취재팀에서 실제 그 시점에 포항 쪽에 그 풀빌라라고 하죠. 다른 어떤 그 빌라들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뭐 독립적인 어떤 그 공간이 조성된 곳인데 하루에 수십만 원 하는 그 풀빌라를 예약을 한 내역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거기에 이제 예약자만 남아 있는 거고 누가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지금 확인이 된 거죠. 근데 이 인물이 감옥에 있다가 특사로 풀려났잖아요. 네. 근데 특사로 풀려난 시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 그 그렇죠. 시절인데 네네. 야당에서는 그 특사 풀려준데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재계의 인맥이 지금 뭐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? 네.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고위 공직자하고도 연이 있죠. 그런데 이것을 따져 올라가 보니 2017년 12월에 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가 특사를 받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은 이거는 정상적인 특사였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형 집행률이 81%를 넘기고 있었고 그 이전에 전과가 벌금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1억 원 정도의 사기 혐의로 이제 투옥돼 있었던 건데요. 이때 특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풀려났다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2018년 6월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억 원대 사기를 쳤던 인물이 갑자기 100억 원대 사기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특사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, 이게 문재인 정부와 뭐 관련 있는 인물 아니냐, 청와대는 이제 답하라 이런 이야기고 청와대는 지금 뭐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. 정상적인 사면이다. 이런 입장입니다. 지금 지난달 23일이죠. 경찰이 그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. 네. 경찰이 검찰청에 들어가서 부장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게 좀 드문 일이긴 이례적이죠. 한데 수사는 네.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?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례적이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.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고 거기다가 이 모 부장검사가 지금 고급 시계를 받은 것은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경찰은 이것을 확보하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문제는 이게 이런 문제가 늘 생기는데요. 이 부장검사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해야 이 안에서 더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또 압수수색 전에 또 잃어버렸나요? 없어졌습니다. 네, 이 휴대전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왜 꼭 그럴 때 없어지는 그러니까 줄 모르겠어요. 확보하지 못했다. 그래서 저희 참 안타까운 게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럴 거예요. 공권력에 종사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 검사든 모두 다 국민이 보기에는 공권력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직하는 분들인데 왜 본인들이 비위나 범죄에 걸렸을 때는 증거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가? 이거 좀 경찰 검찰 함께 반성할 대목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. 현직 검사가 지금 개입이 돼 있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공수처 그런 거 수사라고 맞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수처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만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, 이른바 그렇죠. 김영란법에 의해서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고요.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이 나온다라 한다라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최영희 평론가 어떻습니까? 이게 현 상황에서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. 당연히 이게 뭐 감찰이라든가 또 이제 이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병행해서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적으로 이게 대가성 여부라든가 지금부터 밝혀져야 할 게 많고 여기서부터가 수상한데 핵심적인 지금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죠. 이럴 때 저는 공수처가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수처가 이제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수사 여력이라든가 조직 현황이 열악하죠. 이런 대목에서는 지금 타이밍,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가짜 수산업자의 검경, 언론계 금품 로비 의혹 사건 짚어봤고요. 새로운 내용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